안녕하세요. 이지원 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복소 전력과 전력의 측정, 그 다음에 최대 전력 전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복소 전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복소 전력은 뭐냐? 복소 전력은 뭐냐? 자, 먼저 우리가 피상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피상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 앞전에 배웠듯이 전압 곱하기 전류입니다. 그렇죠? 자, 유효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코사인 세타이고요. 자, 무효 전력은 자,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사인 세타입니다. 자, 이때 여기에서 자, 이것은 다 절대값들이죠. 그죠? 절대값들. 절대값들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의미하는 요 세타라고 하는 것을 보시게 되면 세타는 분명히 전압과 전류의 위상 차입니다. 그쵸? 자, 만약에 예를 들어 전압에 대한 벡터가 예를 들어 100에 각도 60도라고 하고요. 자, 전류에 대한 벡터가 10에 각도 15도다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피상전력을 구할 때 피상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피상전력 PA는 전압 곱하기 전류를 하게 되면 앞에 있는 숫자는 어떻게 하면 곱합니다. 그죠? 1000. 자, 곱한 거기 때문에 60 더하기 15 하면 75도가 됩니다. 자, 이때 이 피상전력에다가 코사인 75도, 피상전력에다가 사인 75도 하게 되면 유효전력, 무효전력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왜? 여기서 말하는 이 세타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전압과 전류의 위상 차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자, 이 전압과 전류의 위상 차는 얼마입니까? 60에서 15를 뺀 45도입니다. 그렇죠? 45도입니다. 즉, 피상전력은 1000에 여기가 75가 아닌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45도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자, 피상전력은 전압에 대한 벡터와 전류에 대한 벡터 중에서 자, 보십시오. 15도인데 전유에다가 공액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반대를 취하게 되면 여기 마이너스 15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두 개를 더하면 45도가 되죠. 자, 만약에 전압의 공액을 취하게 돼도 여기가 뭐예요? 마이너스 60이 되니까 마이너스 60 더하기 15 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45도가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5도 어쨌든 크기는 어쨌든 똑같아진다 이런 얘기예요.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랑 코사인 세타는 동일하니까. 자, 결국에 어쨌든 여기엔 45도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피상전력을 구할 때는 이 전압의 위상과 이 전류의 위상의 차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는 뭐 해야 된다? 공액을 취해야 된다. 마이너스를 취해 주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는 자, 전압 곱하기 전류에서 전압이든 전류든 하나를 어떻게 한다? 공액을 취해 주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피상전력이 나오겠죠. 그럼 피상전력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자, 전압이 100 플러스 J
50이고 전류가 10 플러스 J5다. 이거죠. 자, 전압의 공액을 취하면 뭐가 됩니까? 100 마이너스 J 50이 되는 거고 전류의 공액을 취하면 10 마이너스 J5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공액을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허수부의 부호를 뭐한다? 바꿔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전류의 공액을 취했을 때랑 전압의 공액을 취했을 때랑 달라지는 건 뭐냐? 허수부가 A 플러스 J B의 형태, A 플러스 J 어떤 B의 형태가 될 겁니다. 자, 이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여기의 부호입니다. 요거의 부호. 자, JB. 여기서 B가 의미하는 것은 당연히 무효전력입니다. 무효전력. 자, 이 무효전력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죠. 그죠? 하나는 유도성. 그죠? L부와 하나는 용량성입니다. 용량성 C부하가 있습니다. 이때 여기에 부호가 자 만약에 전류의 공액을 취했을 때 이 허수부의 부호가 플러스다라고 하면 얘는 유도성인 것이고요. 유도성인 것이고 여기가 마이너스다. 그죠? 그럼 얘는 용량성이 된다 이겁니다. 자, 반대로 전압의 공액을 취했을 때 플러스다라고 하면 반대로 얘는 용량성인 거고 얘가 마이너스다라고 하면 얘는 유도성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예를 들어 전압 비상전력 PA가 전압 곱하기 전류를 했는데 내가 전류의 공액을 취했습니다. 그 값이 만약에 100 플러스 J 20이다 또는 100 플러스 마이너스 J 20이다 이렇게 나왔으면 자 전류의 공액을 취했을 때 여기가 플러스면 이것은 뭐다? 유도성 무효 전력인 거고 이게 마이너스다라고 나오면 이것은 뭐다? 용량성 무효 전력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암기해 주셔야 되는 거고 왜 공액을 취했는지를 여러분들 알고 공액을 취해야 되겠죠. 그죠? 전압 또는 전류 둘 중에 하나만 공액을 취해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언제? 이러한 극형식으로 주어졌을 때 또는 이러한 복소수의 형태로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공액을 취해서 계산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전력의 측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의 측정. 이 전력의 측정 같은 경우에는 기사 실기에서도 출제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유도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3. 전압계법입니다. 자, 이 3전압계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 전압계 3개를 가지고 전력을 측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회로를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이러한 회로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부하이고요. 자, 여기에 저항을 이렇게 놓습니다. 저항.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전원이 공급이 되는 거죠. V. 자, 그러고 나서 전압계를 설치를 하는 거죠. 자, 전압계를 여기에 전압을 V1 여기에 전압을 V3 자 여기에 아래 걸리는 전압을 제가 V2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전력은 P입니다. P 당연히 여기에 역률 코사인 세타가 있겠죠. 이 코사인 세타는 편의상 부하가 지상이다 라고 보겠습니다. 지상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가
전압보다 위상이 뒤진 것이죠. 자, 이때 여기에 I라고 하는 전류가 흐른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 I. 자, 그러면 직렬에서는 I가 동일합니다. 아래에 흐르는 전류나 부하에 흐르는 전류나 전류값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자, 여기에서의 P 전력은 V1. 자, P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입니까? V1. P에 흐르는 전류가 I. 역률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부하에서 소비되는 전력, 요 P 값을 구할 것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VL에 의해서, 자, V3라고 하는 건 전체 전압이고, V2는 R에 걸리는 전압, V1은 P에 걸리는 전압입니다. 이걸 벡터로, 자, V3는 V1 더하기 V2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자, V1에 대한 벡터를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V1 벡터입니다. 자, V1 벡터가 되겠죠. 자, 전류 I는, 자, 지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V1보다 위상이 세타만큼 느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 I 세타. 그러니까 V1보다 세타만큼 I가 위상이 느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V2는 저항에 걸리는 전압입니다.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저항에 흐르는 전류와 위상이 어떻습니까? 동일합니다. 그래서 V2는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류의 벡터와 자, 동일하다라고 보겠죠. I 세타. 자, 그럼 여기도 똑같이 세타. 그쵸? 이것이 V2입니다. V2. 자, 그러면 즉 V2는 전류의 위상과 동일하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V3는 V1 더하기 V2라고 했기 때문에 V3에 대한 벡터는 우리가 이러한 벡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V3. 그쵸? 자, 그럼 여기에서 자, 요만큼에 대한 길이는 얼마입니까? 코사인, 그죠? V2 코사인 세타. 자, 요게 길이는 사인, V2 사인 세타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당연히 V1 플러스 V2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자,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여기서 직각삼각형이 되죠.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요것의 제곱은 요것의 제곱. 자, 요것의 제곱 더하기 요것의 제곱은 V3의 제곱이 됩니다. 그것을 식으로 써보면 V3의 제곱은 V1 플러스 V2 코사인 세타의 제곱 플러스 V2 사인 세타의 제곱이 됩니다. 자, 전개를 해보면, 자, 요거 전개해보면 V1 제곱 플러스 2 V1 V2 코사인 세타 플러스 V2의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자, 요거 V2 제곱 사인 제곱 세타다라는 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요거 잘 보시게 되면 V2 제곱으로 묶게 되면 뭐예요?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죠. 그러니까 요 값이 얼마가 됩니까?
V2 제곱이 되죠. V2 제곱. 따라서 V3의 제곱은 V1 제곱 플러스 V2 제곱 플러스 2 V1 V2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뭐가? V3의 제곱이. 자, 그럼 요 식으로부터 우리가 역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뭘?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할 수 있다 이거죠. 역률 코사인 세타는 2 V1 V2분의 V3의 제곱 마이너스 V1의 제곱 마이너스 V2의 제곱으로 식이 유도가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뭡니까? 3전력계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전력을 구할 겁니다. 우리가 전력을. 그쵸? 자, 이 전력을 구하는데, 자, 전력은 V1 I 코사인 세타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자, 요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 I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에서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I고,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V2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I는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R분의 V2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죠? I는 뭐다? R분의 V2. 자, 근데 여기에 흐르는 전류와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같습니다. 따라서 전력 P는 V1 I 코사인 세타에서 자,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V1 자, 전류 I 대신에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R분의 V2라고 쓸 수 있습니다.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위에서 구했습니다. 그죠? 2V1 V2 분의 V3의 제곱 마이너스 V1 제곱 마이너스 V2의 제곱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V1 V2 V1 V2 그쵸? 사라지게 되고 결국 P는 2R분의 1에 그쵸? 2R분의 1에 V3의 제곱 마이너스 V1의 제곱 마이너스 V2의 제곱이 된다라는 식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전력계법에서의 여러분들이 역률 구하는 것, 그 다음에 3전력계법에서의 요 유효전력 구하는 P값 이 R분의 1의 V3의 제곱 마이너스 V1 제곱 마이너스 V2의 제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유도 과정을 알아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3 전류계법입니다. 자, 이 3전류계법에 대한 회로를 그려보면 이것입니다. 자, 여기에 부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저항이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때 전체 전류를 제가 예를 들어 A1이다 라고 하고요. 자, 부하에 흐르는 전류를 A3다 라고 하고 R에 흐르는 전류를 A2다 라고 했을 때 자, 유도 과정은 동일하기 때문에 제가 따로 하지 않을 것이고 공식이 자, 역률 코사인 세타는 자, 역률의 값은 어떻습니까? 동일합니다. 저항, 부하. A1, 여기가 2, 3지 않습니까? 그죠? A2, A3분의 전체의 제곱, A의 제곱, A1의 제곱, 마이너스 A2의 제곱, 마이너스 A3의 제곱이다. 라고 쓸 수가 있고요. 전력 P는, 여기서는, 자, 전압계에서는 2R분의 1이었지만 여긴 반대로 2분의 R입니다. 2분의 R에 그쵸? 2분의 R에 전체의 제곱 A1의 제곱 마이너스 A2의 제곱 마이너스 A3의 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에서는 당연히 식이 뭡니까? A1은 A2 플러스
A3지 않습니까? 이 식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자, A1은 뭐고 A1은 뭡니까? 전체 전류고 A2, A3는 부하, 저항에 흐르는 전류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하셔서 공식만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만약에 얘를 3, 1, 2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뭡니까? 3, 1 그죠? 여기가 3,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식만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직접 한번 유도 과정을 해 보셔야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즉 3전력계법이나 3전력 전압계법이나 3전류계법은 실기에서도 여러분들이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최대 전력 전송 조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대 전력 전송 조건. 자, 예를 들어, 자, 최대 전력 전송 조건. 자, 첫 번째는 직류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류회로. 직류회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직류회로에 부하가 있다라고 보죠. 자, 여기에는 전원이 있고요. 자, 여기에 부하 R이 있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원의 전압은 2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전원에는 자, 이상적인 전압원의 내부 저항은 0이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디얼하지 않기 때문에 자, 여기에 내부 저항 스몰 r이 있다라고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스몰 r은 전원의 내부 저항을 뜻하는 것이고 라지 r은 이 부하의 저항입니다. 부하 저항. 자, 그러면 자, 이 회로에서 요 부분은 전원이 되는 것이고 요 부분은 부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력은 이 전원에서 부하로 뭐 하는 겁니까? 공급을 하는 거죠. 이때 언제 최대 전력이 여기에 공급이 되는지를 구할 거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 I는 R 플러스 R분의 2가 됩니다. 그렇죠. 전체 저항으로 전체 전압을 나누면 저항 R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부하에 소비되는 전력 P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하에 소비되는 전력 P는 분명히 I제곱 R이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I 값을 대입을 해보면 R 플러스 R의 제곱, 그죠? 2의 제곱, R이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죠? R 플러스 R분의 2가 I지 않습니까? 요것에 제곱하면 R 플러스 R의 제곱, 2의 제곱 곱하기 R이 되는 거죠. 요게 이 부하에서 소비되는 전력이 됩니다. 자, 그럼 언제 최대 전력이 되냐? 저항의 값을 가변시켜서 그죠? 변화시켜서 언제 최대가 되느냐? 자,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여러분들 중학교 때 공부하셨던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최대라고 하는 것은 R의 값을 변화시키면 예를 들어 전력이 이런 식으로 변화할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이렇게 변화하겠죠, 이렇게. 뭐 어디가 됐든. 자, 그러면 어디가 최대입니까? 여기가 최대가 됩니다. 언제? 어떠한 R 값일 때 최대 값이 되겠죠. 그죠? 여기가 우리는 Pmax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최대가 되느냐? 이 전력이 이 부분에서의 기울기를 구하면 얼마입니까? 0이 됩니다. 즉 최대 값은
R에 대해서 P를 미분했을 때 뭐가 0이 되게 하는 R값에서 전력이 최대가 되더라 이겁니다. 자, 그럼 얘를 R에 대해서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미분하여라 이거죠. 자, 미분을 해보면 dR분의 dP는 자, 공식에 의해서 자, G 제곱 요것의 제곱은 R 플러스 R의 4제곱이 되고요. 자, F 프라임. 자, 여기서 R에 대해서 미분하면 2제곱이 됩니다. G는 R 플러스 R의 제곱. 마이너스 F. F는 2제곱 R이죠. G 프라임. R 플러스 R의 제곱을 미분하게 되면 2의 R 플러스 R이 됩니다. 는 0이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값이 0이 되기 위해서는 분자의 값이 0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2의 제곱 R 플러스 R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에 자, 이것은 2R의 R 플러스 R이 되겠죠. 이 값이 뭐가 된다? 0이 되더라 이겁니다. 자, 어차피 이 제곱은 사라지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없애면 자, 여기는 R 플러스 R의 제곱 마이너스 R 플러스 R의 2R이 됩니다. 그쵸? 자, 그럼 R 플러스 R로 묶으면 어떻게 됩니까? R 플러스 R로 묶으면 자, 여기는 R 플러스 R만 남고요. 마이너스 2R이 됩니다. 이것이 0이 되죠. 다시 R 플러스 R의 요 값은 R 플러스 R 마이너스 2R이니까 R 마이너스 R이 되겠죠. 이것이 0이 되더라. 자, 그러면 스몰 r과 라지 r이 0이 될 리는 없습니다. 결국은 요 값이 0이 되어야 되는데 요 값이 0이 되기 위해서는 r과 뭐가 r이 같아야 된다. 즉, 이 최대 전력이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이 내부 저항과 뭐가 부하의 저항이 같아야지만 최대 전력을 전송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자,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은 내부 저항과 부하의 저항이 같을 때 최대 전력 전달이 가능하게 되고요. 자, Pmax의 값은 자, 여기에서 R 플러스 R의 제곱에 2의 제곱 R이었습니다. 그죠? 자, 근데 R과 내부 저항과 외부 저항이 같으면 얘가 뭐가 됩니까? R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2R 제곱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4R 제곱에 2의 제곱 R이 되므로 따라서 Pmax의 값은 RR 없어지게 되면 4R분의 2의 제곱 와트다라고 하는 공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최대 전력 전달 조건과 Pmax 값을 구하는 공식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교류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교류에서는 자, 회로를 그려보게 되면 자, 부하가 있고 여기에 전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원에 뭐도 있겠습니까? 내부 임피던스가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부하에 요 임피던스도 있습니다. 자, 만약에 내부 임피던스가 A 플러스 J B라면 이 외부 임피던스, 즉 부하 임피던스는 A, 여기가 플러스면 마이너스 J
B일 때 최대 전력이 되더라 이겁니다. 왜? 요 두 개의 값을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과 이것이 사라지고 내부 저항과 외부 저항이 어떻게 됩니까? 같아지게 되더라 이거죠. 따라서 교류에서는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은 내부의 저항과 이 부하의 저항이 서로 공액관계, 켤레복소수의 관계에 있을 때 최대 전력이 되고, 그때 최대 전력 Pmax라고 하는 값은 직류와 똑같이 4R분의 2의 제곱 와트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결과적으로는 최대 전력이 되기 위해서는 내부 저항과 외부 저항이 같아야 되고 최대 전력 값은 4R분의 2의 제곱으로 구할 수 있더라. 이 내용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부하 저항을 주어지고 언제 최대 전력이 되느냐라는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